여자가 별을 달면 뭐해? 여자가 군대를 뭘 안다고? 강원도 산악지대 17연대 보급창고 뒤편 컨테이너. 그곳은 군대라기보다는 시정잡배들의 아지트에 가까웠죠. 낡은 철제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족발 뼈와 뚜껑 열린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두현 원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하사둘과 함께 앉아 있었죠. 28년째 이 부대를 주무르고 있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여기는 따뜻했어요. 곧 신임 연대장이 온다면서? 707 출신 여군 대령이라던데. 707 뭔데? 여자 주제에 며칠 못 버틸 거야. 그때였습니다. 쾅!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홍서령 대령이 서 있었죠. 38살 전설의 707특임대 출신 최연소 여성 연대장. 박두현은 앉은 채로 비웃었습니다. 연대장님 오셨네. 앉으시죠. 하지만 홍서령은 말 대신 행동했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원사의 군화 뒤꿈치를 손가락으로 눌러본 것이죠. 28년 근무하셨다면서요? 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군화는 산을 안 뛰는 사람 것이네요. 그리고는 철제 테이블로 다가가 주먹을 꽉 쥐더니 쾅! 한 방에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쳐 다리를 구겨버렸습니다. 썩은 것들은 오늘부터 다 갈아엎겠습니다. 여러분도 군 생활에서 이런 부조리를 겪어보셨나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홍서령이 컨테이너를 떠난 지 1시간 후 17연대 병영식당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이거예요? 한 병사가 식판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역국은 맑기만 했습니다. 건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제육볶음이라고 나온 반찬에는 양배추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고기는 어디 갔을까요? 형, 배고파 죽겠어요. 참아. 어쩔 수 없잖아. 병사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불평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도윤 소위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24살의 초임 장교였죠. 오늘 식단이. 그도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군대 급식이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원사님, 급식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소위님, 군대가 호텔인 줄 아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정신력으로 버텨야죠.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문제예요. 이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심각하게 말이죠. 그날 밤 병사 생활관. 김일병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형, 너무 추워요. 핫팩 좀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네. 방한 장비도 다 낡았어요. 이거 진짜 동상 걸릴 것 같은데. 병사들의 손끝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겨울 산악지대의 추위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방한용품이 없었습니다. 소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대장님도 어쩔 수 없대요. 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이상했습니다. 17연대는 전방부대였어요. 방한용품이 부족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왜 병사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식사는 이렇게 부실했을까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보급창고 뒤편 컨테이너에서였습니다. 하하, 오늘도 좋은 고기네. 원사님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더욱 꽁꽁 감쌌습니다.
왜 그들만 따뜻하고 배불렀을까요? 과연 홍서령 대령은 이 모든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연대본부 전체 장병들이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연대장님 취임식이니까 깔끔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두현 원사였죠. 원사님은 어디 계세요? 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 원사는 취임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군 대령 하나쯤이야 며칠 지나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홍서령 대령이 연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번쩍번쩍 광나는 군화, 구김 하나 없는 제복. 707 특임대 출신답게 완벽한 자세였죠. 연대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체 장병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영양실조처럼 보였죠. 그리고 손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홍서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취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대신 부대 현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즉시 보고 준비하십시오.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 신임 지휘관들은 취임식부터 치르거든요. 하지만 홍서령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연대장실. 각 부서 간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병사 급식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개 식당 운영 중이며 영양소 기준에 맞춰. 잠깐. 홍서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병사들 얼굴 봤습니까? 영양소 기준에 맞다고요? 그건 간부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한용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왜 병사들 손이 동상 걸렸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홍서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볼 겁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보급 담당 간부의 표정이 심각했죠. 연대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홍서령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도윤 소위였습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급 창고에서 원사님이.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서령이 벌써 진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뭐, 연대장이 직접 확인한다고? 박두현 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급창고 뒤편 컨테이너 안. 하사둘과 함께 급하게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원사님, 어떡하죠? 만약 들키면. 닥쳐.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원사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28년간 이 부대를 주무르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 혹시 무너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일단 증거물부터 치우자. 빨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홍서령 대령이 서 있었죠. 뒤따라 이도윤 소위가 들어왔습니다. 원사님. 홍서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박두현 원사는 여전히 앉은 채였습니다. 오만함을 감추지 않았죠. 아, 연대장님.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쉬신다고요? 홍서령이 컨테이너 안을 둘러봤습니다. 난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안주들이 널려 있었죠. 한우, 참치회, 고급 양주까지. 병사들이 굶고 있을 때 말이에요. 이게 쉬는 거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원사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밥은 먹어야죠. 홍서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원사의 군화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거든요. 그녀가 조용히 뒤꿈치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28년 근무하셨다면서요? 홍서령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화는 그녀가 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꿈치가 너무 깨끗하네요.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산을 뛰는 군인이라면 뒤꿈치가 달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홍서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급만 높고 실전은 없는 사람 군화입니다. 뭐라고? 원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가 나한테. 그때였습니다. 홍서령이 방 중앙의 철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더니 쾅! 한 방에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쳤습니다. 철제 테이블 다리가 구겨지며 테이블이 기울어졌죠.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파괴력이었습니다. 원사와 하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자의 주먹으로 철제 테이블을 망가뜨린 거였거든요. 부대에 썩은 것들은 오늘부터 다 갈아엎습니다. 홍서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원사님, 예. 지금부터 모든 보급 현황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과연 이 대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홍서령이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후, 이도윤 소위가 조심스럽게 행정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병사들의 건의사항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죠. 원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두현 원사는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홍서령에게 당한 모욕감이 아직도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뭔데? 바쁘니까 빨리 해. 병사들 핫팩 지급 건인데요. 원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험악해졌죠. 또 핫팩 타령이야? 병사들이 정말 추워해서요. 특히 야간 근무 때. 야간 근무가 춥긴 왜 춥냐?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이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상 초기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이. 동상? 원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소위 주제에 까부냐? 박두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원사님, 저는 단지가 아니라 펑! 원사의 발이 이도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도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죠. 24살 초임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맞는 상황.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었습니다. 요즘 소위들이 군기가 빠져서 문제야. 원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원사의 권력이 너무 셌거든요.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원사님, 하지만 펑! 또 한 번 발길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이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딱, 딱, 딱.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 홍서령 대령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입니까? 홍서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이도윤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팠습니다. 원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연대장님. 소위 교육 좀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홍서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도윤의 제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정강이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소위님,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이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 원사의 태도, 이도윤의 상처. 원사님, 예, 제 방으로 오시죠. 지금 당장. 홍서령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장실. 박두현 원사가 건방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8년간 이 부대를 주무르며 생긴 자신감이었죠. 연대장님이 부르셨습니까? 홍서령은 책상에 앉아 원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본 게 교육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소희가 건방져서 좀 가르쳐 준 것뿐인데 하급자를 폭행하는 게 교육인가요? 원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냥 교육적 지도였습니다. 그럼 저도 원사님을 교육적으로 지도해 드릴까요? 홍서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사가 비웃었죠. 여자가 나를 해보시죠. 박두현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은 한 발 비켜섰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회피술이었습니다. 순간 홍서령의 손이 원사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회전력을 이용해 쾅! 원사가 바닥에 매다 꽂혔습니다. 으악! 아이키도식 흘리기와 유도를 혼합한 기술이었죠. 원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원사님, 복도에 있던 하사 3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은 침착했어요. 첫 번째 하사가 달려들자 어깨로 밀어내며 다리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죠. 세 번째는 정확한 지압점을 눌러 무력화시켰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4명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707 특임대의 실력입니다. 홍서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사는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홍서령이 내부 전화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입니까? 연대장실로 출동해 주세요.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대장님, 잠깐만요. 원사님, 지금까지 이 부대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그건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홍서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병사들을 굶기고 자신들만 배불렀던 일까지요. 원사가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발각될 위기였거든요.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연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 4명을 조사실로 데려가세요. 하급자 폭행 혐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원사와 하사들을 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군기는 제가 다시 잡겠습니다. 홍서령의 선언이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홍서령이 병영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간부 식당이 아니었어요. 병사들이 줄 서는 일반 급식소였죠. 연대장님? 급식 담당 상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서 먹겠습니다. 홍서령이 식판을 들고 줄 맨 뒤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연대장님이 여기서? 간부들은 따로 먹는 거 아니야? 홍서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사들과 똑같은 음식을 받고 싶었거든요. 다음 분, 급식 담당자가 국을 떠주었습니다. 맑디 맑은 미역국이었어요. 건더기라곤 미역 몇 점뿐이었죠. 주차는 제육볶음이라고 했지만 양배추만 가득했습니다. 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홍서령이 빈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떠보니 맹물과 다름없었어요. 염분만 있을 뿐 영양분은 전혀 없었죠.
제육볶음을 입에 넣어보니 기름기 없는 양배추만 씹혔습니다. 이걸 식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홍서령은 조용히 식판을 비웠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연대장이 이런 음식을 다 먹다니. 병장님, 홍서령이 옆에 앉은 김병장을 불렀습니다. 네, 연대장님. 평소에도 이런 식단인가요? 김병장이 당황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냥 평범합니다. 하지만 홍서령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뭐가요? 이렇게 부실한 식단이 된지 말입니다. 김병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된 고기도 나오고 국물도 진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배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홍서령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조리병? 네, 연대장님. 오늘 고기 몇 킬로 들어왔나요? 조리병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보급계에서 가져다 주는 것만 조리하거든요. 홍서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병사들이 굶고 있는 동안 고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내 부하들이 이런 걸 먹어왔다고? 홍서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노서구 중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홍서령이 박두현에게서 압수한 열쇠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들이 뭘 여는 건지 확인해 보죠. 노서구 중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원사 구속 이후 그가 임시로 보급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연대장님,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로 보급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선반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죠. 창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나요? 그게 요즘 보급이 늦어져서. 두 번째 열쇠, 부식 창고였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어요. 쌀 몇 포대와 라면 몇 박스만 덩그러니 있었죠. 이걸로 부대 전체가 먹는다고요? 노서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열쇠, 폐기물 보관소라고 적힌 컨테이너였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버릴 물건들 보관하는 곳입니다. 홍서령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폐기물이 아니었어요. 군용 핫팩이 수백 박스나 쌓여 있었습니다. 신품 방한 장비들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가득했죠. 이게 폐기물이라고요? 홍서령이 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최신형 핫팩들이 빼곡했어요. 병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이었죠. 더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고급 양주, 한우 세트, 참치회 세트, 심지어 골프용품까지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홍서령이 구석에 있던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특별관리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단 참모장 한우 20kg, 여단장 위스키 12병, 연대각 대대장 참치 세트, 그리고 맨 아래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거래들이었습니다. 중사님, 홍서령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서구 중사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원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병사들이 굶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서령은 장부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민간 납품업체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 사장 월 2천만 원.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면 무능이고 알고 침묵했으면 공범입니다. 홍서령의 말에 노서구가 더욱 울먹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고통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말이죠. 지금 즉시 이 물건들을 병사들에게 나눠주세요. 홍서령의 지시에 노서구 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대장님, 하지만 증거물이 일부만 증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홍서령이 핫팩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애초에 병사들 것이었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 후 생활관마다 핫팩이 돌아갔습니다. 진짜 핫팩이었어요. 이게 진짜 따뜻해. 김일병이 핫팩을 쥐고 울먹였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모르겠었거든요. 형들, 이거 진짜 군용 핫팩이에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나눠받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서서히 풀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역국에 진짜 미역과 두부가 들어있었어요. 제육볶음에는 돼지고기가 보였죠. 오늘 왜 이래? 진짜 고기가 있네. 병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조리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대장님이 직접 식자재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제야 병사들이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여군 연대장 때문이었구나. 연대장님이 진짜 다르네. 김병장이 고기를 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언제부터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옆자리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명은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죠. 그날 밤 이도윤 소위가 생활관을 돌아봤습니다. 병사들이 핫팩을 품고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추위에 떨며 잠 못 이루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대장님, 김병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연대장님,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인사드리세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연대장님은 그런 분이에요. 김병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홍서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홍서령은 알고 있었죠. 박두현과 그의 동료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법무법인 사무실. 박두현 원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죠. 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군 대령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잖아요. 그걸 부각시키면 됩니다.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소위를 때린 건 그건 교육적 지도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반면 여군 대령은 명백한 폭행이었죠. 박두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우리 편이 많아요.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언론사 연락하세요. 같은 시각 인천의 한 도매상가. 김 사장이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기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여군 대령의 폭력적 지휘로 하시죠.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28년 근무한 베테랑 원사를 여군 대령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쓰세요. 기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갈까요? 당연하죠. 군대 내 성별 갈등, 여성 지휘관의 권위주의 이런 식으로요. 김 사장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였죠. 기사 나가는 대로 추가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자가 봉투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김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홍서령, 여자 주제에 너무 나댔어.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장님?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가 터졌습니다. 충격. 여군 대령의 부하 폭행 논란 28년 베테랑 원사, 여성 상관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군대 내 성별 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사 댓글도 조작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한다고 원사님이 불쌍하다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홍서령이 연대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역공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연대장님, 참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 출동한대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홍서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장님 직무정지 명령도 내려왔습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은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그녀는 제복을 정돈하며 일어났습니다. 적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에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노서구 중사가 복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양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홍서령이 연대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었죠. 오토바이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울렸어요. 목적지는 인천이었습니다. 압수한 장부에 적혀있던 김 사장의 주소를 향해서 말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서 잡는다. 홍서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상관없었어요.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가 밤길을 달렸습니다. 2시간 후 인천 도착.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죠. 황금성 게임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홍서령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안에서는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죠. 화투, 포커, 심지어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새 얼굴이네. 경비원이 홍서령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홍서령은 미소 지었어요. 김 사장님 찾아왔어요. 김 사장님이 누군지 아시고? 군부대 납품하시는 분이죠.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안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했어요. 곧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몸수색부터 받으셔야 해요. 홍서령이 팔을 벌렸습니다. 경비원이 간단히 몸을 훑었어요. 무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홍서령 자신이 무기라는 걸요. 김 사장님? 안쪽 VIP룸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김 사장이었어요. 누구시죠? 17연대에서 왔습니다. 거래 조건 바꾸고 싶어서요. 김 사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였죠. 아, 그렇다면 앉으세요. 술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홍서령이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주위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죠. 총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 원사는 어떻게 됐나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곧 풀려날 겁니다. 언론도 우리 편이고요. 역시 여자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김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홍서령이 벌떡 일어나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17연대장 홍서령 대령입니다. 뭐?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군 납품 과정에서 뇌물공여,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비들아. 김 사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홍서령이 움직였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었죠. 첫 번째 경비원은 목 뒤 지압점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세 번째는 손목을 비틀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불과 3분 만에 20명 모두 바닥에 뒹굴었어요. 김 사장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원사가 시킨 겁니다. 다 말할게요. 모든 걸 다 말하겠어요. 홍서령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입니까? 신고할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군검찰청 조사실. 박두현 원사가 변호사와 함께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론도 우리 편이고 증거도 부족해요.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여군 대령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박두현 원사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피해자입니다. 박두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서령 대령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증인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런데 원사님,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요? 원사님 통장 내역인데요. 지난 1년간 매달 2천만 원씩 입금됐네요. 박두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월급이 2천만 원인가요? 변호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부업 수입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헌병 2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이로 수갑을 찬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김 사장이었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김 사장? 박두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사님, 저 잡혀왔어요. 김 사장이 울먹였습니다. 뭘 잡혀왔다고?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증거물들을 늘어놓았어요. 도박장 CCTV 영상, 녹음 파일, 거래, 장부, 통장 내역.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어젯밤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증거들입니다. 조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사님한테 매달 2천만 원 줬습니다. 군 납품 특혜 받으려고요. 박두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너무 나댔어. 김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언론 조작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들한테 돈 줬어요. 홍서령 깎아내리라고.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모든 음모가 다 들어있었어요. 변호사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합법입니다. 현장에서 범죄 행위 중 녹음한 거거든요. 조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홍서령 대령이 들어왔죠. 조사관님, 추가 증거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USB를 건네줬어요. 도박장 전체 CCTV 영상입니다. 김 사장이 기자들한테 돈 건네는 장면도 다 나와 있어요. 박두현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원사님, 홍서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건 적이지 군복 입은 도둑이 아닙니다. 박두현이 주저앉았어요.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도 변호사도 뒷배경도 소용없었어요. 진실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무력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17연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두현과 관련된 모든 간부들이 보직해임됐어요. 새로운 원사와 하사들이 부임했죠. 첫 번째 변화는 급식이었습니다. 홍서령이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병들과 대화했어요. 앞으로는 정해진 식단대로 조리하세요. 재료 부족하면 즉시 보고하고요. 네, 연대장님. 조리병들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억압받았던 게 풀린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역국에 진짜 미역과 소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육볶음에는 돼지고기가 가득했어요. 김치찌개에서는 김치와 고기 냄새가 풍겼죠. 이게 진짜야? 김 병장이 숟가락을 들고 떨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런 밥을 못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형, 이거 꿈 아니죠? 옆에 앉은 이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울먹였어요. 진짜 고기가 들어있어. 다른 병사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몇 개월 만에 느껴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거든요. 이도윤 소위가 식당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연대장님이 정말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었거든요. 저녁 무렵 홍서령이 생활관을 돌아봤습니다. 병사들이 따뜻한 핫팩을 품고 있었어요. 신품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죠. 연대장님, 김 병장이 벌떡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연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같은 병사들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홍서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훈련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부당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제가 직접 해결할 테니까요. 네, 연대장님. 병사들의 대답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17연대는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병사들은 따뜻하고 배부른 채로 잠들었습니다. 간부들은 다시 군인다운 자세를 되찾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홍서령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를 진짜 군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벽 3시, 긴급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연대장님, 급보입니다. 당직사관이 뛰어들어왔어요. 홍서령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 무장공비 침투 정보입니다. 우리 작전 지역 내에서 발견됐어요. 홍서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규모는 대략 5명에서 7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무장 상태고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실전에서도 통할 것인가? 전 부대 비상령 발령하세요. 즉시 출동 준비. 네. 당직사관이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사이렌이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장비를 챙겼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대로 먹고 잘 쉰 병사들의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소대별로 집결 완료. 이도윤 소위가 보고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전 부대가 출동 준비를 마쳤어요.
홍서령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실전입니다. 우리 영토에 침입한 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병사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예전처럼 기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은 없었어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쉰 덕분에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연대장님이 직접 지휘하십니다. 참모가 놀랐어요. 보통 지휘관들은 후방에서 지시만 내리거든요. 하지만 홍서령은 달랐습니다. 707 출신이 후방에만 있을 순 없죠. 그녀가 전투복을 입고 무기를 챙겼어요. 병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최전방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거였거든요. 출발. 새벽 4시 산악지대 매복지점. 홍서령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707에서 단련된 야간 정찰 실력이었죠. 적이 오전 10시 방향. 그녀가 조용히 지시했어요. 적 발견. 총 6명. 자동 소총 무장 상태.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연대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1소대는 우측으로, 2소대는 좌측으로 우회하세요. 홍서령의 지시가 정확했습니다. 3소대는 저와 함께 정면 견제. 네. 병사들이 조용히 이동했어요. 한 달 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과 보급,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진짜 군대가 된 것이었죠. 사격 개시. 홍서령의 명령과 함께 정확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707에서 배운 저격 실력으로 첫 발을 쏘아 적의 기세를 꺾었어요. 병사들도 차분하고 정확하게 응사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적이 제압됐어요. 아군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작전 완료.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연대장님 만세. 김병장이 소리쳤어요.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홍서령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부대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17연대 연병장.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북한 무장공비 완전 제압이라는 뉴스가 터진 후였거든요. 특히 707 출신 여군 연대장의 완벽한 지휘가 화제였어요. 연단 위에 홍서령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죠.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홍서령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함께 싸운 모든 장병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굶주리고 떨었던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병장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선 이일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도윤 소위는 고개를 숙이며 경례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새로운 신병 수송 트럭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20명의 새 얼굴들이었어요. 갓 훈련소를 졸업한 어린 병사들이었죠. 와, 여기가 17연대구나. 연대장님이 여자라던데? 진짜 대단하다면서? 신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홍서령의 소문은 이미 전군에 퍼져 있었거든요. 부패를 척결한 707 출신 여군 연대장. 병사들을 진짜 군인으로 만드는 지휘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홍서령이 신병들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신병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짜 군대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홍서령이 신병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20살 남짓한 어린 얼굴들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처음 군대에 온 아들들이었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신병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리고 언제든 부당한 일 당하면 저에게 말하세요.
김병장과 다른 선임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따뜻함을 후임들에게도 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뒤에는 홍서령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를 펄럭였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썩어 있던 부대가 진짜 군대로 거듭난 것, 굶주리던 병사들이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 그리고 한 명의 여군 대령이 전설이 된 것,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충성의 외침, 그 소리는 강원도 산맥을 넘어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홍서령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대가, 더 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그녀의 꿈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